280년 봄이었습니다. 건업, 오나라의 수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강을 가득 메운 서진의 전함들, 왕준이 이끄는 수군이 석두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60년간 이어진 삼국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손오가 스스로 결박하고 나왔습니다.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이렇게 항복했습니다. 조조가 이루지 못했던 일, 유비가 꿈꿨던 일, 손권이 지켜내려 했던 천하가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조조도 유비도 손권도 아니었습니다. 사마염, 사마이의 손자였습니다. 44세의 서진 황제는 이렇게 삼국시대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그는 위나라 황제를 겁박해 선양을 받아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통일 후 겨우 36년, 사마염이 죽고 10년 만에 서진은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이 평생을 바쳐 싸웠던 천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사마염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빠르게 무너졌을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을 통해 삼국지 최후의 승자 사마염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20년 조비가 한나라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으며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나라, 촉한, 오나라가 천하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나라는 중원을 차지했고, 유비의 촉한은 파촉 땅을 지켰으며 손권의 오나라는 강동을 지배했습니다. 이 세 나라는 60년 가까이 대치했습니다. 적벽대전, 이릉대전, 제갈량의 북벌, 강유의 북벌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영웅이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제갈량도, 관우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사마씨 일족이었습니다. 사마에 한해 5년 출신의 이 책사는 조조 시절부터 위나라를 섬겼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내며 명성을 쌓았고 공소년의 난을 평정하며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49년 사마이는 70세의 나이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평릉 사변이었습니다. 조상이 황제 조방을 모시고 고평릉에 참배를 간 사이 사마이는 군대를 이끌고 낙양의 무기고를 점령했습니다. 조상 일파를 제거하고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마이는 2년 뒤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장남 사마사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마사는 황제 조방을 폐위하고 조모를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255년 눈병으로 고생하던 중 반란을 진압하러 나섰다가 상처가 악화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차남 사마소가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260년 위나라 황제 조모가 사마소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병 300명을 이끌고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마소의 부하 성제가 조모를 시해했고 사마소는 조안을 새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263년 사마소는 마침내 촉한을 멸망시켰습니다. 종해와 등해를 보내 파촉을 공격했습니다. 등해가 은평의 험로를 넘어 성도로 진격하자 촉한의 후주 유선은 항복했습니다. 제갈량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촉한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사마소는 진왕에 올랐습니다. 이제 황제가 될 일만 남았지만 265년 8월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장남 사마염을 가리키며 숨을 거뒀습니다. 사마염, 그때 29세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사마염은 위나라 마지막 황제 조안을 겁박했습니다. 선양을 강요했고 조안은 어쩔 수 없이 제의를 내놓았습니다. 사마염은 황제로 즉위하며 국호를 진으로 바꿨습니다. 서진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안을 진류왕으로 봉하며 예우했습니다. 할아버지 조비가 한나라 헌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고 위나라는 45년 만에 조씨 일족의 손을 떠났습니다. 사마염은 즉위 초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점전법과 과전법을 시행해 토지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호조식이라는 세법을 공포하고 농업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며 태의령이 바친 호화로운 모자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표는 통일이었습니다. 촉하는 이미 무너졌고 이제 오나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나라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강의 천연 방어선을 갖췄고 수군이 강했으며 60년 가까이 독립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조정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가충을 비롯한 많은 신하가 오정벌을 반대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백성이 전쟁에 지쳤다. 실패하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양호와 두해였습니다. 양호는 형주에서 오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장군이었습니다. 276년 10월 그는 오정벌을 상소했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손오의 폭정으로 오나라 민심이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호는 278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두해를 후임으로 천거했습니다. 두해는 진남장군이 되어 형주를 맡았고 양양에 내려가 오나라 서릉독 장정을 공격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익주에서는 왕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준은 272년 반란을 진압하고 익주자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양호의 추천으로 익주에 남아 수군을 양성했습니다. 대영 전함을 건조하며 장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279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서북방에서 독발수 기능의 난이 진압되었습니다. 마룡이 이를 평정하자 사마염은 더 이상 후방 걱정 없이 오정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준이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지금 정벌하지 않으면 신이 늙어 죽고 나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두해도 사마염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손오의 폭정으로 오나라 백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천하를 통일할 때입니다. 장화가 사마염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사마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279년 겨울 11월 대규모 정벌군을 편성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20만 대군이 6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진남대장군 두해는 강릉으로, 익주자사 용양장군 왕주는 파촉에서 장강을 따라, 진군장군 낭여왕 사마주는 도중으로, 안동장군 왕호는 강서로, 건의장군 왕융은 무창으로, 평남장군 호부는 하구로 나아갔습니다. 가충을 대도독으로 삼았습니다. 가충은 오정벌을 반대했던 인물이었지만 사마염은 그를 총사령관으로 앉히고 양양에 주둔하며 전체 군대를 통제하게 했습니다. 양제를 부장으로 삼아 보좌하게 했습니다. 280년 정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두해는 강릉을 공격했습니다. 참군 번연, 율림, 등규, 양양태수 주기를 본의 강을 따라 진격하게 했습니다. 10여일 만에 여러 성읍을 함락시켰고 모두 두해의 계책대로 되었습니다. 야간에는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아문 관정, 주지, 오소에게 기병 800명을 주어 밤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악향을 습격하게 했습니다. 깃발을 많이 꽂고 파산에 불을 지르며 유해지에 나타나 적의 군심을 흔들었습니다. 오나라, 도독, 손음이 공황에 빠졌습니다. 북쪽 군대가 날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강릉독 오연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나라 병사 만여 명이 항복했고 주지와 오소가 악향성 밖에 매복했습니다. 오연은 두해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두해는 강릉을 함락시키고 오연을 죽였습니다. 이후 형주 남부로 진격하며 승승장구했고 아직 함락되지 않은 오나라 군현들이 항복해왔습니다. 형주를 평정한 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해에게 말했습니다. 봄이 오면 강물이 불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두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병력의 기세가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몇 마디만 칼을 대면 나머지는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죽지세였습니다. 이 말은 후세의 유명한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두해는 건업을 향해 진격을 계속했고 익주에서 오군을 격파하고 서릉에 도착한 왕준에게 편지를 보내 건업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왕준의 진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80년 2월 왕준과 당비는
단양감 성기를 격파했습니다. 3일에는 서릉에서 무창감 유언, 의도태수 우충, 서릉감 정광, 정남장군 선거를 죽였습니다. 5일에는 형문과 이도에서 승리의 이도감 유관을 죽였습니다. 오나라는 왕준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강 바닥에 쇠사슬과 쇠송곳을 깔아두어 진나라, 전함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것은 오나라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준은 이를 알아챘습니다. 큰 뗏목 수십 개를 만들어 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쇠송곳이 뗏목에 박힌 채 떠내려갔고 쇠사슬에는 불을 붙여 녹였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어진 왕준의 함대는 연승을 거듭했습니다. 이도감 유관, 도독 손음, 수군도독 육경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왕준이 건업 앞까지 진격하자 오나라 유격장군 장상이 막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군사의 기세를 보고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다른 전선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졌습니다. 왕호는 강서를 공격했고 오나라 승상 장제와 좌장군 심영이 3만 군사로 맞섰습니다. 왕호는 이들을 격파해 장제와 심영을 죽이고 5군 7,800을 베었습니다. 마침내 왕준의 군사가 건업 석두성에 들어왔습니다. 손호는 스스로를 결박하고 왕준을 찾아와 항복했습니다. 왕준은 손호의 결박을 풀어주고 밧줄과 관을 태워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손호를 낙양으로 보냈습니다. 280년 3월 오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손권이 세운 나라, 적벽대전 이후 60년 가까이 강동을 지배했던 오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사마염은 손호를 귀명으로 봉했고 오나라의 사주 43군 313연, 52만 3천 호구, 3만 2천 명의 관리, 군사 23만, 백성 230만 명이 모두 서진에 귀속되었습니다. 삼국시대가 끝났습니다. 220년 조비가 위나라를 세운 지 60년 만이었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이 평생을 바쳐 싸웠던 천하가 사마염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논공행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두예는 당양연으로 책봉되고 시급이 9,600호로 늘어났습니다. 아들 두탐도 정우에 봉해지고 시급 1,000호를 받았으며 디단 8,000피를 하사받았습니다. 왕준은 보국대장군 겸 양양연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었습니다. 왕훈이 왕준을 질투해 사마염에게 모함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왕준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의 부하들이 오나라 보물을 가져갔으며 궁전을 불태웠다고 고발했습니다. 사마염도 한때 이를 믿고 왕준을 책망했습니다. 왕준이 계속 해명하자 의혹이 풀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왕준이 세운 공에 비해 상이 적다고 여겼습니다. 이후 진수가 억울함을 알리는 상소를 올려 왕준은 진군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사마염은 통일 후 내치에 힘썼습니다. 점전법과 과전법을 계속 시행했고 운하를 파고 관계시설을 확충해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1500경의 양전의 물을 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둔전제가 264년 폐지되면서 귀족과 관료들이 앞다투어 토지를 침범했습니다. 호적을 은닉하고 백성을 사유화했습니다.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들이 힘을 키우며 일반 백성은 몰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황족 분봉이었습니다. 사마염은 위나라가 종실을 너무 억압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족을 국내 요지의 왕으로 봉하고 병력을 맡겼습니다. 265년 27명의 황족과 왕족을 임명했습니다. 각 본국은 5천에서 2만 호. 허가받은 사병은 5,0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80년 삼국을 통일한 후 지방의 행정권과 군정권을 분리하고 군정권을 황족에게 나눠뒀습니다. 황족이 군사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290년에는 6명의 왕이 주 중심지에 도독으로 임명되어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도독이 주 자사를 겸직하며 군정과 민정을 통합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팔왕의 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마염 본인도 변했습니다. 통일 후 검소함을 버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태시 9년 공경 이하 대신들 집안의 결혼 연령 소녀들은 먼저 입궁에 간택에 참가해야 한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간택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듬해는 더했습니다.
간택 대상 범위를 경성 내외의 부상과 궁중관리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미녀를 간택하는 기간에는 아무도 결혼할 수 없도록 금올령을 내렸습니다. 273년 7월에는 여성의 혼인을 잠시 금지하고 후궁으로 5,000명을 뽑았습니다. 동우를 멸망시킨 후 항복한 오나라 황제 손호에게 배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손호가 후궁을 많이 두었듯 사마염도 후궁 수천 명을 두고 매일 연회를 열었습니다. 후계자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태자 사마충은 어리석었습니다. 많은 신하가 제왕 사마유가 현명하다며 그를 후계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화도 사마유를 천거했다가 사마염의 눈밖에 나 외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왕혼을 비롯한 신하들은 사마충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사마염은 사마충을 태자로 유지했습니다. 사마충의 아내는 가충의 딸 가난풍이었는데 그녀는 음험하고 잔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290년 5월 16일 사마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였습니다. 묘는 세조, 시호는 무황제였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황제였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사마충이 즉위의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황제, 야심찬 황후 가난풍, 그리고 각지의 병력을 가진 황족들. 이것은 재앙의 레시피였습니다. 291년 가난풍이 외조부 양준을 죽이며 팔왕의 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왕 사마위, 제왕 사마경, 성도왕 사마영, 하간왕 사마옹, 장사왕 사마에, 동해왕 사마월 등이 차례로 권력을 다투며 서로 죽였습니다. 16년간 이어진 내전은 서진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북방, 이민족이 침입했습니다. 흉노, 선비, 갈, 강, 저 등 오호가 중원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311년 영가의 난으로 낙양이 함락되고 해제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316년 서진이 멸망했습니다. 280년 통일 후 겨우 36년 만이었습니다. 사마염이 죽고 26년,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서진은 무너졌습니다. 사마염의 후손들은 강남으로 피난가 동진을 세웠지만 중원은 556국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마염은 삼국을 통일한 공로가 있지만 말년의 사치와 잘못된 정책으로 서진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황족에게 군권을 부여한 것, 어리석은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 이민족 통제에 실패한 것이 결정적 실책이었습니다. 진수가 쓴 정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제는 촉을 평정하고 오를 병합하여 삼국의 분열을 끝냈다. 그러나 공적을 이룬 뒤 안일해졌고 말년에는 사치에 빠져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배송진은 주석에서 덧붙였습니다. 만약 무제가 현명한 후계자를 세우고 신중하게 황족을 통제했다면 서진은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고 그 결과는 비참했다. 사마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권력 승계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뤄도 후계자를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마염은 아들의 무능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둘째, 성공 후의 자만입니다. 통일을 이룬 뒤 사마염은 검소함을 버리고 사치에 빠졌습니다. 군비를 게을리하고 내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성공이 오히려 몰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셋째, 권력 분산의 위험성입니다. 황족에게 군권을 나눠준 것은 좋은 의도였지만 통제 장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황족들이 서로 싸우며 나라를 망쳤습니다. 조조는 천하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기반은 탄탄했고 위나라는 4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유비는 촉한을 세웠지만 4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손권의 오나라는 59년을 버텼습니다. 사마염의 서진은 51년이었습니다. 통일 왕조임에도 촉한보다 조금 더 오래 간 것뿐이었습니다. 통일 후 36년, 사마염, 사후 26년 만에 무너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삼국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의 시대가 지나고 제갈량, 사마의의 대결이 끝나고 사마염이 통일을 이뤘지만 그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나라 말기의 혼란이 삼국시대를 낳았고, 삼국시대의 통일이 서진을 낳았으며, 서진의 몰락이 556국시대를 낳았습니다. 통일과 분열, 흥망성쇠의 순환이었습니다. 오늘날 리더들에게 사마염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공했을 때야말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승계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하며, 권력을 분산할 때는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마염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노력 위에서 통일을 이뤘습니다. 두예와 왕준의 탁월한 군사 지휘로 오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파죽지세의 기세로 60년 삼국시대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짧았습니다. 사마염 본인의 말년 타락, 무능한 후계자 지명, 황족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가 서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역사는 그를 통일을 이룬 황제이지만 나라를 망친 황제로 기억합니다. 삼국지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마염이 물리적으로 통일을 이뤘지만 그 통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조가 세운 기반, 유비가 보여준 의리, 손권이 지킨 강동의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무도 진정한 승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력은 책임과 함께 와야 하고, 성공은 겸손과 함께 지켜져야 하며, 승계는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마염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280년 건업이 함락되던 그날, 장강에는 서진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60년 삼국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혼란의 시작, 556국 시대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반복되며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삼국지 최후의 승자 사마염. 그는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통일을 이뤘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 영광을 얻었지만 대가를 치른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성공보다 중요한 건 그 성공을 지속하는 것, 권력보다 중요한 건 그 권력을 올바로 쓰는 것, 통일보다 중요한 건 그 통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마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영광과 몰락,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